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림문화 칼럼니스트 명욱 씨,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실은 지난주가 굉장히 좀 감자로 핫했습니다. 감자로요? 네, 이게 뭐냐면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감자를 방송과 기업에서 협업을 해서 3일 만에 완판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감자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갔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은 감자의 역사와 감자 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책도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감자의 역사와 감자 술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선 감자하면 강원도래요. 강원도 그쵸.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원도가 감자의 원산지는 아니고 사실은 남미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안데스 산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원전 5,000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언제 역사에 감자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느냐, 바로 이제 이 남미를 16세기 전후로 스페인이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역사에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뭔가 옥수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한 원산지에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간이 뭐 어떨 때는 한 500년, 1000년 뭐 이렇게도 걸리고 그러는데 감자는 진짜 한 반세기 만에 전 세계로 확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식량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작물이다. 그 이야기가 곧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게 담배라는 얘기도 또 있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척했으니까. 아닙니다. 근데 감자에 싹이 나면 보통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술로 빚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먹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유럽에서 감자가 인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거기서 지옥을 표현하는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땅 밑에 있잖아요.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감자가 어디서 자랍니까? 그렇죠. 땅 속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빛을 보지 않는 지옥에 있는 악마의 열매다. 그리고 어둠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인기가 없었던 작물이 바로 이 감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악마의 열매로 사람들이 취급했던 이런 감자가 지금은 뭐 없어서는 안 될 작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물이 됐는데 이게 계기가 뭐냐?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특히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종교 전쟁이 있었죠. 바로 17세기에 일어난 30년 전쟁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세계사 시간에 많이 나왔는데. 다 배워도 다 많이 까먹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30년 전쟁 때 드디어 감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뭐냐?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 적에게 꼭 뺏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식량입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반대로 두 개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전투를 하고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뺏길 것 같으면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죠. 뭐 대표적인 것이 그 임진각에 있는 철마도 실은 우리나라 거였는데 그걸 이제 뺏기기 싫어서 그걸 다 총으로 쏴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때 이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뺏기든 빼앗기든 불태워버리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밀밭, 보리밭, 포도밭이 다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다 폐허가 돼버려요. 자, 근데 밀밭, 보리밭, 포도밭 다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감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죠. 살아남는 거예요, 얘가. 이 전쟁 때문에. 그러면서 30년 전쟁 얘기로 감자의 중요성이 확 부각되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땅이 황폐해졌을 때 우리를 구하는 작물, 구황 작물로서 감자가 확 인정을 받게 되죠. 그게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사실은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군요. 물론 이제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계몽군주였는데 감자를 장려하고 또 그러다 보면 중요한 주식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독일의 감자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이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은 또 소시지도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세지가 감자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 동물의 살 고기로 만드는 뭐 지방이나 이런 걸 같이 섞어서 만드는 소시지하고 감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관계는 있긴 있어요. 네. 소시지 나올 때 감자가 혹 따라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돼지의 사료가 감자였습니다. 아, 돼지의 사료가 감자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원래 처음에는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러다 돼지로 바꿉니다. 이유가 뭐냐면 돼지는 생산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출산할 때 보통 한두 마리만 낳는데 돼지는 10마리 정도로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도 3배 정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땅이 건강할 때는 소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데 땅이 황폐해지면 돼지가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소는 여물을 먹이지만 돼지는 또 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사료를 줬느냐? 바로 감자로 준 겁니다. 그래서 발달 음식이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그리고 유명한 게 독일의 소시지, 그리고 맥주, 이런 것들이 전쟁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소야와 생맥주 같은 것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아, 굉장히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감자가 풍년이면은 돼지가 쑥쑥 잘 자라고. 그러니까 돼지가 굉장히 뭐 많이 돼지 새끼들도 낳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고기가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소시지도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자하고 소시지를 같이 먹게 되고. 소시지가 또 많아지다 보면 저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군량미. 그러니까 군대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독일이 강해진 이유가 이 감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가 감자 술 아닙니까? 이제 술 얘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감자로 만든 술 뭐가 가장 유명하죠? 일단 독일에서 이 감자를 가지고 증류주를 만드는데 그걸 슈납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술이 뭐냐? 감자로 만드는 술 바로 보드카입니다. 보드카요? 보드카는 원래 감자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지 않나요? 밀이나 보리로 원래 만들었죠. 근데 밀이나 보리가 귀해지니까 바로 프랑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면서 이 러시아까지 다 감자를 보급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감자를 가지고 이제 보드카를 계속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독일에서는 여전히 감자로 보드카를 만들어요? 감자로도 슈납스라는 증류주를 만들고요. 그 감자가 이제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에 퍼지게 되면서 러시아에서 감자를 가지고 보드카를 많이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보드카 물론 이제 뒤에 설명서 보면 되겠지만 우리 러시아어 잘 모르잖아요. 그럼 보드카라 그러면은 감자로 만들었는지 다른 걸로 뭐 밀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는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맛으로는 구분 못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감자로 만든 것들은 대부분 좀 거의 써 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만 많이 하죠. 근데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보드카를 가지고 포도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 보드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밀로 만든 건 밀 보드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구분은 쉽지 않은 거죠, 맛으로는? 실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일부러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맛과 향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맛을 느끼기 좀 쉽진 않죠. 알쏭달쏭하군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나라 뭐 지금 이제 독일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유럽으로 그건 퍼진 걸 테고 우리나라는 감자가 언제 들어왔어요, 처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오느냐? 청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몰래 경작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그러면은 감자로 유명한 강원도는 언제냐? 바로 이제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요? 이때 독일인 메그린이라는 인물이 난곡이라는 감자 품종을 개발했고요. 이러다가 당시 일제의 강점기 같은 경우는 화전민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원도 쪽은 화전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감자 경작을 의뢰를 하고,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또 땅도 척박하니까 맞습니다. 화전을 해서 밭을 일군 데들은 굉장히 좀 돌도 많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 감자가 잘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감자래요. 이렇게 됐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 얘기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감자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서.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자뿐만 아니죠. 정말 좋은 작물들 많이 자라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도를 많이 또 재배를 했었어요,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로 와인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그런 데에서는 포도나무가 또 잘 자라잖아요. 맞습니다. 당도도 네, 높고 네, 네. 지금도 많이 뭐 포도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 또 메밀도 유명하고 네. 메밀 소주도 유명합니다. 메밀 소주요? 네. 그건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요. 메밀로 만든 소주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강원도의 농산물 갖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감자술이 혹시 생산돼서 판매가 되는 걸 저는 못 봤는데 네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명한 감자술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네. 다른 분들이 많이 알만한 거 하다기보다는 매스컴에 많이 등장한 술인데요. 바로 작년에 평창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청와대 선물로 선정된 술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평창 감자술입니다. 저는 제가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평창 감자술이라는 게 있군요.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감자술이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증류주지 않습니까? 네. 실은 감자의 맛을 느끼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이 평창 감자술 같은 경우에는 찐 감자에 누룩과 맵쌀을 넣어서 보름 정도 숙성해서 만들어지는 술인데 청주와 같은 느낌의 술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찐 감자에 누룩, 그다음에 또 뭘 넣는 쌀이 들어갑니다. 왜 감자로만 만들면 되지 않나요? 네. 또 여기에 왜 쌀을 꼭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감자만으로 좀 발효주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감자는 수분이 많고 당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당분이 높아야 되거든요. 당도가. 그래야지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은 우리가 잘 발효시켜서 굳은 채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유명한 조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은 그 자체가 당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넣어서 당분을 높여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문헌에 보면요. 포도주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포도주도요? 네. 포도주는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포도주가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요? 음식을 만드는 다양한 조리서에 있는데요. 뭐 수훈잡방이나 뭐 음식 디미방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포도 자체가 당분도가 낮다 보니까 쌀을 같이 넣어서. 쌀하고 포도를 같이 넣어서. 그것도 맛있겠죠. 포도 반 쌀 반 해가지고 버무려서 잘 발효시키면은 한국 스타일의 포도주가 나오게 되죠. 그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혹시 와인과 뭐 청주를 섞은 맛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맛이에요. 지금 이 감자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좀 맛도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제가 느꼈을 때 이 감자술의 맛은 일단 향은 좀 보들보들한 감자향. 보들보들한 감자향. 그리고 입을 대면 부드럽고 또 고소한 감자의 촉감. 그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담백한 감자향이 남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독특하고 소주에다가 우리 감자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부스러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좀 이렇게 흔들어 마시면은 약간 비슷한 맛이 날 것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겠어요. 찐 감자에 누룩과 쌀을 넣어서 고이 잘 발효시켜서 마시는 술인데 왠지 그런 느낌의 맛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 표현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나 보네요. 이제 아닙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모독했나 봅니다. 하여튼 너무 흥미로운 맛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비유를 한다고 해서 비유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감자술에 잘 어울리는 안주도 근데 제가 지금 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 감자 부치기 아닐까, 감자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감자전으로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감자술의 감자전. 감자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감자전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놓고 쫙 펴준 다음에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감자전 위에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그거 비슷한 게 그 스위스에도 스위스 감자전. 스위스가 또 감자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악지대다 보니까. 거기에 이 평창 감자술을 같이 즐기시면은 전 최고의 궁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치즈, 모짜렐라 치즈에 얹혀서 먹으면은 고소한 맛이 좀 배가 되는 그런 게 좀 살짝 소금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근데 그런 거를 파는 곳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스위스 감자전이라고 검색하시면 꽤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꽤 나오는데 다만 이 평창 감자술은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감자전을 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밀 소주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 술 중에 하나는 단호박 갖고 만든 단호박 탁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단호박 탁주요. 네, 단호박 탁주들도 있고 또 방풍으로 만든 또 방풍 막걸리. 아, 방풍나물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걸로 있는데 실은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저도 지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지역의 농산물 갖고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 곤드레로 만든 만드레 뭐 탁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곤드레 이게 요즘에 정말 술 종류가 많아졌고 그쵸. 그 지역의 농산물로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것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걸리도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감자술이 좀 너무 늦게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면 감자술 주세요. 그래서 마시면서 감자전도 먹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실은 지역 농민들의 소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그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술의 원산지를 꼭 보시고 강원도 분들은 꼭 강원도 술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그 감자술은 도수가 어느 정도 돼요? 3도에서 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 정도입니다. 마시기에 딱 좋군요. 네. 식중주로 딱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감자 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래는 그러면 뭘 갖고 오셨어요? 오늘 감자와 감자술에 대해서 정말 딱 맞는 가수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유명한 분이시죠. 뜨거운 감자. 정말로 이 뜨거운 감자는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로 뜨거운 감자가 부른 고백 신청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께서요. 그 명욱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별로 주량이 세지 않다 그러셨죠? 네, 저 막걸리 한 반병 정도. 네. 맛을 음미하시는 것이지 술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다양하게 조금씩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불금의 교양학 시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도 칼럼니스트 명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뜨거운 감자가 부른 고백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내게 오라 손짓하고 그 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널